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게 점점 커지고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 안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설계, 바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미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을 갖추신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요. 이 아키텍처의 핵심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코드를 직접 짜는 개발 경험이 있으시더라도요, 이 시스템 전체를 보는 아키텍처 이해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구현 기술 이걸 넘어서 시스템의 어떤 장기적인 생명력 있잖아요. 품질이라던가 확장성, 유지보수성 이런 걸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설계 과정이죠. 여러분 자료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시스템의 기본 구조, 또 구성 요소, 얘들 간의 관계, 상호작용 원칙, 이걸 정의한 청사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특히 IEEE 박 1471/2000 표준 인용이 딱 있던데요. 구성 요소, 관계, 그리고 시스템의 진화와 설계를 지배하는 원칙. 이 정의가 핵심을 잘 짚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부품 목록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관계랑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외부 특성까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딱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 합쳐놓은 게 아니라 뭔가 유기적인 시스템 전체의 틀을 짜는 거죠. 왜 이렇게 구조를 미리 딱 정의하는 게 중요해졌을까요? 어떤 자료에서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변경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강조하던데 이거랑 관련이 깊겠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용자, 개발팀, 운영팀, 또 경영진까지 요구사항이 다 다른데 이걸 조율하고 또 기술적 제약도 고려해야 하고요. 성능, 보안, 확장성 같은 핵심 품질 목표를 처음부터 딱 잡고 가려면 체계적인 아키텍처 설계가 진짜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다 기술 부채로 돌아와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거든요.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보면요. 구성 요소 관계 말고도 아키텍처 스타일 또는 패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계층형,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고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또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 EDA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언급됐더라고요. 네네. 이런 패턴들은 특정 문제 상황에서 되게 효과적인 이미 검증된 해법 모음이에요. 뭐랄까 일종의 설계 레시피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하기 좋다는 점이랑 동시에 운영은 또 복잡해진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걸 딱 같이 짚어주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뷰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이건 이해관계자마다 시스템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다른 측면들. 예를 들면 개발자는 코드 구조를 보고 싶어하고 인프라 담당자는 배포 구조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기술적인 원칙 면에서는 모듈화나 계층화 같은 사실 좀 익숙한 개념들이 다시 강조되던데요. 근데 이런 고전적인 원칙들이 현재 아키텍처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모듈화는 결국 시스템을 관리하기 좋은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잖아요. 복잡성을 낮추고 또 재사용성 높이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리고 계층화는 기능적인 역할에 따라서 관심사를 분리하는 거고요. UI 계층, 비즈니스 로직 계층, 데이터 계층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요. 각 부분의 독립성을 높여주니까요. 이 두 가지는 지금도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컴포넌트 간의 소통 규칙, 즉 인터페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 그리고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그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 이것도 자료들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설계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품질 속성, 그러니까 성능, 보안, 확장성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트레이드오프의 연속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보안을 강화하려고 특정 아키텍처 패턴을 썼는데 그 결과로 응답 시간이 약간 느려지는 걸 감수해야 했다.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실적인 절충,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공들여서 설계한 아키텍처는 실제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그냥 문서로만 남아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잘 정의된 아키텍처는요, 대규모 시스템 개발할 때 방향을 딱 제시하는 지도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초당 10,000건 요청 처리해야 한다 같은 구체적인 성능 목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트래픽 늘어날 거 대비해서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비기능적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쓸지, 어떻게 구조를 짤지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또 개발팀, 기획팀, 운영팀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같이 일할 때 서로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게 도와줘서 오류를 줄여주고요. 유지보수하거나 기능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도 변경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기술 변화 속도는 뭐 더 빨라질 텐데요. 아키텍처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그럼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는 AI나 엣지 컴퓨팅 같은 최신 기술하고 아키텍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 이런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들이 오히려 아키텍처 설계를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 그러니까 딱 맞는 아키텍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나 서버리스, 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같은 좀 더 현대적인 패턴들이 계속 주목받는 거고요. 비즈니스가 변하는 속도나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 역량, 이게 이제는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아키텍처 설계나 검증을 도와주는 자동화 도구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네, 오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정의, 또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핵심 구성 요소, 기술 원칙, 그리고 실제 활용이랑 미래 전망까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코드 짜는 걸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이 설계의 청사진으로서 아키텍처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여러분 자료들 보면 기술 부채, 그러니까 테크니컬 뎁트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아키텍처의 역할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 아키텍처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이 기술 부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